두리움빛복지관은 지난달 29일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2025 추석맞이 온정나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어울림나눔터 봉사단은 지난 1일 어울림 무료 급식소 앞에서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 선물 꾸러미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9월 27일 강정보 대학교 광장에서 야외 도서관 팀의 펼침식을 개최했습니다. 제8회 달서구청장배 댄스 스포츠 대회가 지난달 27일 대구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가사업 우리마을 교육나눔이 주관하는 제2회 양놀자 페스타가 지난 27일 강창교 달인 및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주관한 달성 100개 피아노는 지난 9월 27일 사문진 상설야외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올리버 파르타은 아이니엔 이성호 교옥 기타 리사이틀이 10월 19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술홀에서 열립니다. 2025 대구 경북 소년소녀합창 페스티벌 우리가 노래하는 세상이 10월 18일 오후 6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0월 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이선주 박종기 의원과 달성군의회 전홍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두류은빛복지관이 지난달 29일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2025 추석맞이 온정나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찬 복지관 강당에서는 봉사자들이 분주히 명절 모듬전을 부치고 포장하며 따뜻한 손길을 보탰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과 경로당, 개인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마련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 나눔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두류성당과 복지관 봉사자들은 소고기 무국과 명절 모듬전 등 정성 가득한 음식을 준비해 200여 명의 어르신들께 온정 나눔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김진홍 관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후원자와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열린 효 콘서트에서는 신나는 노래와 공연으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따뜻한 정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추석을 선물했습니다. 어울림나눔터 봉사단은 지난 1일 어울림무료 급식소 앞에서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 선물 꾸러미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이웃 간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단법인 어울림나눔터 봉사단 홍종열 대표를 비롯해 김영일 달서구 부구청장, 김주범 대구시 의원 및 달서구 박정한, 고명욱 의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영일 부구청장은 축사에서 작은 정성이 큰 감동이 되는 오늘 같은 자리가 지역 복지의 시작점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한 어울림나눔터의 지속적인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취약계층 가정에다가 101가구에 걸쳐서 추석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려고 우리 어울림의 후원 이사님들과 봉사자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이 물건을 준비해가 오늘 전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희 어울림 나눔터는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전달된 추석 선물 꾸러미는 총 101세트로 현장에서는 수혜자 대표 5명을 초청해 전달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단체 기념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도 제공돼 온정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어울림나눔터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9월 27일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야외도서관 틈의 펼침식을 개최했습니다. 틈은 마음이 쉬는 틈, 여유를 읽는 틈, 그리고 빈틈이라는 콘셉트로 꾸며진 야외도서관으로 책과 예술, 자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플랫폼입니다. 이날 펼침식은 뮤지컬 갈라팀 브리즈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제막식과 필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후에는 메리골드 마음세탁소의 저자 윤정은 작가가 참여한 북콘서트가 열려 나를 다독이는 방법을 주제로 문학을 통한 위로와 공감을 전했습니다. 야외도서관 틈은 지난 9월 26일부터 시작해 10월 7일까지 운영을 마쳤으며 9일부터 12일까지 남은 일정이 이어집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추리 어드벤처, 책처방소, 릴레이 필사, 문장채집소, 아파 책갈피 만들기, 바디페인팅, 디지털 디톡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편 북콘서트는 10월 4일에는 추리 서스펜스 백규 작가가 진행했으며 11일에는 아동청소년 문학작가 이금희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야외도서관 틈은 책 읽는 공간을 넘어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열린 야외도서관 틈은 책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뿐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새로운 독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8회 달서 구청장백 댄스 스포츠 대회가 지난달 27일 대구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박하얀 달서구 스포츠연맹 이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대회사, 축사, 선수선서 후 본격적인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대회는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서구 댄스 스포츠연맹이 주관했으며 31개 팀 22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기실에서 마지막 동작을 점검하며 긴장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설레고 떨리기도 하고요. 또 기대도 돼요. 스포츠 댄서를 함으로 해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 같고요. 우리 같은 연령대에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이번에가 두 번째 대회인데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매초 화이팅! 대회장 무대 위에는 힙합, 라인댄스, 웰빙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무대를 가득 채우며 관객들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류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부모인 간의 친선과 화합을 다지고 댄스 스포츠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사읍 우리마을 교육나눔이 주관하는 제2회 야놀자 페스타가 지난 27일 강창교 다리 밑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이 주최하고 다사읍 우리마을 교육나눔이 주관하는 야놀자 페스타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과 음악 공연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현장에는 클라잉 베이비 석고 방향제 만들기, LED 야광봉 제작, 행성팔찌 제작, 마이 조얼박스 꾸미기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다사읍 청소년마을 운영단이 준비한 마을 퀴즈와 게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다운 청소년 사랑나눔에서는 흙공 던지기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저희 야놀자 페스트가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교육기관이랑 행정기관 또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들과 함께 문화축제를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채로운 체험도 많이 즐기면서 온 가족이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작년과 같이 명랑운동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역인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사랑 우리마을 교육나눔 여러분들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세천초등학교 어울소리국악단의 난타국악 연주, 죽곡지역아동센터 리나걸즈의 오카리나 연주, 달성아띠의 국악합주 등이 무대에 올랐으며 랜덤 댄스 등 이벤트도 열려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날 축전을 통해 청소년 여러분들의 자유와 열정을 마음껏 펼치고 이번 행사가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과 화합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주관한 달성 100대 피아노가 지난 9월 27일 사문진 상설 야외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1900년 국내 최초로 피아노가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들어온 역사적 사실을 문화적으로 풀어낸 행사로 매년 가을 열리는 달성군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로컬 100에도 선정된 바 있는 이 축제는 올해도 18,000여 명의 관객이 모여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돗자리존을 없애고 전 좌석을 의자로 교체해 관객들이 무대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무대에는 예술감독 김정원과 피아니스트 김홍기, 서영민, 손정범, 그리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96명의 피아니스트가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100대의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장엄한 대합주와 피아노 앙상블,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클래식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김유원이 지휘하는 달성 피아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도 다채로운 연주로 무대를 빛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 가수 로이킴까지 다양한 어티스트가 출연해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깊이 있는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본 공연 전에는 달성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문화 나들이 행사가 함께 열려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제공됐습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100대의 피아노가 전하는 웅장한 선율이 관객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아름다운 울림과 행복한 추억을 선물했기를 바란다며 달성군이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9일 달서구 가족센터에서 추석맞이 온기 가득 그린 한가위 행사를 열고 지역 리더와 결혼이민자 50여 명이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완성된 나눔 키트 150세트는 지역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에 전달돼 풍성한 명절을 돕습니다. 참여자들은 동그랑땡과 삼색전 등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고 전과 떡, 음료와 친환경 주방 세트 등이 담긴 온기 가득 나눔 키트를 포장했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권 주민이 한국 명절 문화를 이해하고 친환경 실천을 더한 ESG형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30일 구청에서 자매도시 성주군과 함께 우수농 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열고 명절 물가 부담 완화와 도농 상생을 실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중가보다 최대 35% 저렴하게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전 접수를 통해 사과, 고구마, 건표고버섯, 참외잼, 딸기잼, 한과 등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527상자 1,160만원 상당의 농특산물이 판매됐습니다. 달서구와 성주구는 2019년부터 직거래 행사를 이어오며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와 소득 증대 기회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달서구 월성이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외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을 모시고 상주 일대에서 체험과 힐링의 월인의 어르신 가을 소풍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풍은 어르신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고 체험활동을 통해 성취와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한편 이웃 간 교류를 넓혀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습니다. 숲길 걷기와 목공 체험이 진행돼 어르신들은 직접 목재 작품을 제작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협의체 위원과 봉사자들은 전 구간을 함께하며 안전을 살피고 진행을 도와 세대가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월성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맞춤형 복지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구는 트레킹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16일 송해공원 옥연지에서 숲길 등산 지도사와 함께하는 달성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송해공원 제1주차장에서 현장 접수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출발해 백세정, 출렁다리, 구름다리를 거쳐 옥연지를 한 바퀴 도는 약 3.5km 코스로 진행됩니다. 옥연지 송해공원은 2023년 산림청이 선정한 걷기 좋은 명품 숲길로 음악 분수와 금굴, 출렁다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숲길 등산 지도사 안내로 준비운동, 올바른 산행법, 야생화 관찰, 목재문화 체험을 즐기며 산불 예방 홍보도 함께 진행됩니다. 달성군 다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0일 추석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50가구에 송편, 식용유, 김치 등 명절 선물 세트를 직접 전달하는 다사랑 정담은 꾸러미 나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동선 위원장은 추석을 계기로 이웃 간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권성열 다사읍당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일 화원 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맞이 자원봉사 집중기간을 알리고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화원새마을 MG봉사단과 참사랑봉사단 자원봉사자 30명이 참여해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장을 보는 주민들에게 다회용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환경 보호를 당부했습니다. 송동구 센터장은 국민들이 나눔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유네스코 음악창의 도시 교류음악회 올리버 파르탕은 아이니와 이성우 듀오 기타 리사이틀이 10월 19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에는 독일 출신으로 호주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 기타리스트 올리버 파르탕은 아이니와 한국을 중심으로 활약하는 이성우 기타리스트가 정통 클래식 기타 듀오 무대를 선보입니다. 또한 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 싱어송라이터 시아란 레이버리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아일랜드 전통 포크의 감성과 현대적인 음악적 색채를 결합한 독창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1991년 결성 이후 유럽과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호평을 받아온 두 연주자는 깊이 있는 사운드와 섬세한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대구 경북 소년소녀 합창 페스티벌 운호세 우리가 노래하는 세상이 오는 10월 18일 오후 6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대구 오페라 유수콰이어와 대구 유수콰이어, 경산교육지원청, 청소년 합창단, 대구시립소년, 소녀 합창단, 리틀하모니 등 지역을 대표하는 합창단들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순수한 목소리로 채워질 이번 무대는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곡이동이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와 협력해 관내 고시원 3곳 83가구를 대상으로 관광god고된 안심속속 사업을 추진한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배전함과 콘센트용 소화 패치, 구조 손수건, 가정용 부급함 등으로 구성된 안심키트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직접 사용법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고시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 후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거주자들이 언제든 소방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박성준 이곡 이동장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공영주차장 95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는 소식입니다. 무료 개방 대상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 61개소와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주차장 34개소를 포함해 총 95개소 9,529면입니다. 이 중 공단 직영주차장 59개소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 위탁 주차장 33개소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무료 개방됩니다. 특히 서대구역 남편주차장과 동대구마지 주차장은 6일 추석 당일에만 무료 개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은 지난달 24일 현북 육아읍 첨단산업단지 내 경북대학교 달성 캠퍼스에 경북대 모빌리티 기술혁신센터가 공식 개소한 소식입니다. 이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비스 맞춤 모빌리티,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설립이 추진됐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71억 원이 투입됩니다. 달성군은 건축비 20억 원 중 8억 원을 지원해 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센터는 오토사 기반 전장 부품 개발, 맞춤형 내 외장재 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 검증 등 모빌리티 전 주기를 지원하며 지역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 관, 학, 연,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2027년까지 경량화 부품 적층 제조 장비, 공인시험기관 인증, 시작차 제작 등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추석 당일인 6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한 소식입니다. 대구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지하철 교통안전체험, 위기대응 체험, 응급처치 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한 소방기록 전시관, 야외 분수 광장 등도 상시 개방합니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이달의 퀴즈, 전시관 5곳을 관람하며 완성하는 스탬프 투어,
소방 안전 체험 후 QR코드를 활용한 돌발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바일 커피 상품권 및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고등학교 여자볼링부가 제44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 볼링대회에서 여자고등부 종합 3위를 차지한 소식입니다. 대구고는 지난해 제43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도 꾸준한 성적을 이어가며 대구를 대표하는 명문 볼링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3인조전에서는 3학년 이나혜, 이유반, 1학년 전소윤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하며 경기토평고와 창원문성고를 제쳤고 2인조전에서는 이혜나와 전소윤조가 동메달을 추가해 종합순위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대구고 볼링부는 올해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4번째 단체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선수들의 꾸준한 훈련과 강한 팀워크가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3년 연속 실리콘밸리 취업에 성공하며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위상을 확고히 한 소식입니다. 올해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3학년 학생 10명 중 4명이 현지 기업으로부터 정식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6주간 학생들은 XLA 주식회사, 쿵 주식회사, 스마일큐 주식회사, 시아 주식회사, 디즈번 주식회사, ANK 시스템즈 등 다양한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에어월크스 자동화 솔루션, 반려동물 영상통화 시스템 등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해 뛰어난 역량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권지용, 류현서, 이윤선, 김혜정 학생이 정식 채용 제안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은 이번 경험이 개인 성장뿐 아니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일로동 지역구 출신 이선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곡역사공원과 인근 도로 및 인도의 불법 노정 건재를 위해 상시적이고 실효적인 집행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곡역사공원은 월곡역사 박물관과 함께 달서 구경 중의 하나로 꼽히는 명소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무배선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역사적 공간이자 시민의 휴식과 여가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문화 관광 자원입니다. 매년 봄이면 겹벚꽃이 터널을 이루어 아이들이 뛰놀고 어르신들이 산책하는 그야말로 국민의 소중한 힐링 공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무단 영업과 점유 행위로 인해 공원의 경관이 훼손되고 통행이 불편해지며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공원녹지과와 도시디자인과가 협업하여 3인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 순찰,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7개소에 달하던 불법 노점이 현재 7개소로 약 59% 감소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9월에는 공원 내 산책로 및 체육시설 등 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마련했고
준공 직후에는 계도요원을 배치해 불법 영업 건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벽부터 현장을 지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집행부가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현재는 공원 내 불법 노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 성과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주변 도로와 인도에는 불법 영업이 재설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 인력이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제도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체계가 절실합니다.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5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시 합동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공원녹지 도시 디자인, 위생부수가 필요하다면 경찰까지 참여하여 합동반을 운영하여 주말이나 이른 아침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6조에 따라 가태료를 철저히 부과해 집행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 확대입니다. 안내 현수막 정비 및 구민 대상 캠페인을 실시하여 불법 상해 건설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주변 불법 노상 적치물도 정비해야 합니다. 공원 내부는 불법 인근 도로와 인도의 무단 점유까지 함께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보행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과 관리입니다. 매월 무단 영업 적발 건수, 조치 건수, 감소율 등을 정량 지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경우 수년간 행정대 집행, 가태료, 형사고발 등 다각적 조치를 통해 불법 노점 31개소를 완전히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월곡역사공원 역시 깨끗한 자연과 문화 경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월곡역사공원은 단순한 우리 공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공간이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자산입니다. 공원의 품격은 엄격한 법 집행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국민 중심의 행정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달서구가 불법 영업 건설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곡일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서 폐기물 소각장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가져온 의원으로서 지금의 소회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 모두의 지혜를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서 폐기물 소각장 관련하여 지난 7년간 적지 않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아쉬운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정활동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체험했던 것 같아 지금도 아프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정책의 대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폐기물 직매리 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담보하려면 필요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의 정책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1호기 개최사업 시설비 산정과 관련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1호기 개최사업의 시설비를 1210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소각장 시설비 산정은 매년 발표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신규 사업과 대보수 사업을 나누어 톤당 표준 단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호기가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대보수 사업인지가 논점이 될 수 있는데 1호기는 일일 처리량을 160톤에서 360톤으로 정설하면서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1호기는 2023년 4월에 계약하고 그해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2023년도 신규 사업 표준 단가를 적용하면 360톤 때 사업비가 1,794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1,210억 원입니다. 약 50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대구시가 1,210억 원으로 산정된 것은
계획 당시의 표준 단가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과 착공은 202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5년 이상의 시간 차이로 인해 단가와 물가가 크게 달라졌으면 자명합니다. 만약 최신 단가를 적용했다면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장치에도 더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왜 2023년 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1793억 원과 1210억 원 사이에서 어떤 시설적 차이가 있는지를 주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7월 12일 성서 폐기물 소각장 235기 대보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235기 대보수 계획은 2023년도 대보수 표준 단가를 적용하여 320톤 시설비가 1162억 원입니다. 대구시에서 지난해 발표한 계획서에 명시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광주도 2023년도 신규 사업 표준 단가를 적용하여 650톤 시설비가 3,240억 원으로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235기 대보수 계획 발표 이후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성서 폐기물 소각장에 대하여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확한 정보의 부재와 대구시의 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4년 동안 대구시는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235기 대보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각장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주민 동의와 공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명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과 불신은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주민들과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235기 대보수 계획에 대하여 올바른 접근 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4년 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당시의 접근 방법과 지금의 접근 방법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35기 대보수 공사 기간을 감안했을 때 2030년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235기 대보수 말고는 대안이 없다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소각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경청하고 최대한 시설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설비 산정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성서 폐기물 소각장은 대구시의 업무라 하더라도 달서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원읍 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전홍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달성군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앞으로 우리의 각오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는 대구 지역의 제2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전국 11개 시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통과이며 달성군 하원읍과 옥포 일대에 조성될 약 255만 제곱미터 부지에 1조 8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으로 대구시가 2009년 제1국가산단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쾌거입니다. 이번 제2국가산단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첨단 로봇 등 미래 스마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달성군은 대구시 전체의 신산업 벨트 중심 축이자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첨단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 역시 기대가 큽니다. 대구시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가 되면 약 7조 4천억 원 규모의 직접 투자 유치, 18조 원 이상의 지역 생산 유발 효과, 약 2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 연계 측면에서도 큰 시너지가 예상이 됩니다. 제2국가 산단과 함께 대구 산업선 철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 등이 추진이 되며 물류, 인력의 이동 효율성과 산업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환읍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과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조성, 화원 워터프론트 개발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달성구는 첨단 산업과 문화, 복지, 교육이 어우러진 자족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는 단지 하나의 산업단지 조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우리 달성군이 앞으로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정주 인프라 확충 등 우리 지역이 그간 안고 있던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이곳 제2국가산단에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지역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